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무한급수야. 무한급수. 자, 그 무한급수가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해놓고 문제를 좀 풀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무한급수의 정의야, 정의. 무한급수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자, 무한급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열의 합 있잖아. 수열의 합. SN이라는 것이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를 더한 거.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n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n번째까지 더하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다. 근데 무한급수는 이제 보통 s를 쓰는데 무한급수라는 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점점점에서 n번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모든 항들을 다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무한급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무한개를 더하는 건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한개를 더할 수는 없잖아. 무한개를 더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기로 생각한다 이거야. 무한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Sn, 다시 말해서 n번째까지 합을 구하고 그것에 리미트를 붙인 거, 이거를 무한급수라고 정의하자 이거야. n번째까지 합의 극한값 이런 거지. 그러면 SN의 리미트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S1, 다시 말해서 얘는 이런 거야. S1, S2, S3. 자, 첫째 항까지 합과 둘째 항까지 합과 셋째 항까지 합을 각각의 항이라고 생각할 때 이 수열 있잖아. 첫째 항은 S1, 둘째 항은 S2, 셋째 항은 S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한다 라고 판단하자 이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자, S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 S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SN이 우리가 이미 수열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라고 배웠으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항의 합을 구한 뒤에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였다 이렇게 판단하자 이거예요. 그것을 기호상으로 리미트와 시그마를 묶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일단은 약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무한급수는 s라는 기호를 쓰고 합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합을 구한다 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sn을 구한 것에 리미트를 붙이자 라는 게 무한급수의 정의야. 쉽게 말하면 이게 첫 번째 얘기야. 첫 번째 얘기. 무한급수의 정의. 무한급수란 이러한 형태로 주어져 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뭘 생각하는 거냐? 일반항 an을 찾고 sn을 구한 뒤에 리미트를 붙인다. 이 세 가지 과정이야. 일반항을 알고 sn을 구하고 리미트를 붙인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일단 첫 번째 과정.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무한급수에서 우리가 무한급수에서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일반항과 합의 관계야. 자, 이렇게 an은 sn-sn-3다 라는 내용, 요거를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봤어. 여기도 리미트를 붙이고 여기도 리미트를 붙이고 이렇게.
각각의 식에다가 리미트를 붙였다 이거야. 자, 붙여놓고 봤더니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사실은 n번째까지의 합이랑 n-1번째까지의 합은 물론 다르겠지, 그지? n번째와 n-1번째가 똑같진 않다 이거야. 다만 그것에 리미트를 붙인 결과는 결과적으로 같지 않겠냐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n분의 1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고 n-1분의 1의 극한값도 당연히 0을 향해서 간다. n번째의 극한도 0이고 n-1번째의 극한도 0이지. 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이해해서 이거는 SN이야. n번째까지 합이지만 우리는 얘를 n번째 항이라고 보자 이거야. SN, n번째 항. n번째 항의 극한과 n-1번째 항의 극한은 당연히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떤 알파를 향해서 가고 얘도 알파를 향해서 간다 라고 볼 때 결국 0에 가까워진다. 그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리미트 SN이라는 것이 무한급수인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일반항 AN. 자, 무한급수가 알파로 수렴한다면 무한급수가 알파로 수렴하면 일반항의 n번째 항의 극한값은 0을 향해서 간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자 이거야.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말은 결국 일반항의 극한값 n번째 항의 극한값은 0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명제는 성립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지. 어떤 합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뒤로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지는 것들을 더한다. 그렇잖아. 거의 0에 가까워야만 그 합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어떤 값을 향해서 수렴한다 라는 뜻인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끝으로 갈수록 0에 가까운데 왜 합이 수렴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냐 라는 것은 몇 가지 발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내용이야. 두 번째 내용. AN과 SN의 관계. 그리고 리미트 SN과 리미트 SN-는 결과적으로 같으니까 리미트 AN이 0이 된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라는 거야. 요게 두 번째 내용인데, 자,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일단은 요 두 번째 거. 필기 잘 해놓고, 정리 잘 해놓고, 하나하나의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하나하나를,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야. 어떤 무한급수가 있는데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고 싶다 해서, 자, 첫 번째 이런 거지. 만약에 등차 수열이 나왔어.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겠지, 그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거잖아. 2분의 n괄호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의 공차.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해서 우리는 수렴과 발산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등차 수열이 뭐야?
같은 수를 계속 반복해서 더해준다. 공차를 계속 더해준다. 그러면 일정한 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은 무조건 발산이다. 무조건 발산. n이 무한대로 가면 n제곱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물론 공차가 양수일 때 공차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공차가 0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공차가 0이라 하더라도 얘는 무한대로 가. 두 번째,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인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에서 1-r분의 첫째 항과로 1-r의 n승. 자, 얘를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데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무한 등비급수, 등비수열의 합. 이거를 그냥 여기서 잠깐 요점 정리하자면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끼게 되면 얘는 수렴한다 이거야. 물론 첫째 항이 0이 되더라도 당연히 수렴하겠지. 왜? 첫째 항도 0, 둘째 항도 0, 셋째 항도 0, 무조건 다 0. 그래서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거나 첫째 항이 0이라면 수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공비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바깥 범위에 있을 때는 발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R의 n승이 0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 합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냐면 1-r분의 첫째 항 요렇게만 그냥 표시해 주면 되는 거야. 요렇게만. 그지? R의 n승이 0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고 나면 1-r분의 a1 이것만 남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라고 정리하면 돼.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야? 무한급수가 언제 수렴하는지 언제 발산하는지를 구분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건 뭐냐? 세 번째 거야. 세 번째 형태는 형태별로 몇 가지 좀 써보면 이런 거지. 형태는 부분분수야. 부분분수. 부분분수의 형태들은 수렴한다. 일반적으로. 자, 부분분수라는 건 이런 모양이잖아. a, b분의 c가 b-a분의 c 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자, 얘를 부분분수의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부분분수는 수렴할 수밖에 없냐? 이런 거 아니겠어? 이런 거? n괄호 n 더하기 1분의 1. 이 녀석은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인데 내가 이 수열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을 더한다 이거야.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더하고 나면 얘네들을 이렇게 더했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다 사라지고 남는 거 결과적으로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다 라는 것은 뭐냐? 일반항을 가지고 sn을 구했다 이거야. sn 합을 구했잖아. 얘가 sn이야. 근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n 더하기 1분의 1이 어떻게 되냐? 0에 가까워져서 사실은 1로 수렴해 간다 라는 것이 부분분수의 형태야.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분모가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들은 부분분수로 고쳐서 합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분분수는 수렴한다.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
등차 수열은 발산한다. 자, 요 정도까지 일단 되잖아. 근데 이러한 형태들이 아닌 어떤 다른 형태가 주어졌을 때 그때가 문제인데 네 번째 이거라고. 자, 봐. 네 번째는 이거야. 리미트, 이거 먼저. 자, 네 번째는 이거라고. 우리가 앞서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번째는 0에 가까워진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것의 대우명제가 뭐냐? 대우명제.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자, 이 대우명제를 수십 번 읽어서 외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무슨 뜻이냐? 뒤로 가면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값으로 간다 이거야. 1 예를 들어서 그럼 1, 1, 1, 1, 1, 1, 1 그럼 그걸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합이 커지지. 당연히 끝으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 수를 우리가 다 더해야 되니까 무한급수는 발산하는 거야. 이게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일종의 판별식 같은 거라고. 판별식 같은 거.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잘 봐. 조심할 거. an이 0에 가깝지 않으면 무한급수가 발산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0에 가까워지면 수렴할까? 얘가 리미트 an이 0에 가까워지면 무한급수는 수렴한다. 맞아, 틀려? 리미트 an이 0에 가까워지면 무한급수는 수렴한다? 이건 아니야. 0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발산한다. 이 말은 맞아. 하지만 0에 가까워지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만약에 리미트 an이 0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SN을 직접 구한다 이거야. SN을 직접 구해봐야 돼. 리미트 an이 만약에 0이라면 SN, 일반항의 합을 직접 구해서 그 SN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그 결과가 수렴하는지 내지는 발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는 직접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등차수열, 등비수열, 부분분수, 그리고 요 네 번째 거 리미트 an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라는 기본적인 요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무한급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요 맥락 있지, 요 정도의 맥락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지금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만을 지금 그냥 서술하듯이 이제 사실은 내뱉었는데, 지금 내가 했던 그런 몇 가지 예제들 있잖아. 문제 풀기 전에 몇 가지 예제들을 가지고 잠깐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처음 얘기할 때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근데 왜 리미트 an이 0이면 얘가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여기 성립하지 않냐라는 그런 몇 가지 이유는 그 뒤에 있는 내용으로 또다시 정리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요 부분을 일단 노트에다 정리해 놓고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잘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